저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젊었을 땐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들도 넘쳤는데 결혼하고 자식들 키우다 보니 가정에 주저앉아 버렸네요. 나름대로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했었지만 아이들 낳고 난 후로는 전공 같은 걸 살려본 기억도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 유일한 자랑거리는 아들, 딸, 누가 뭐라 해도 부럽지 않은 대학에 보냈다는 겁니다. 명문대 다니는 자식들이 어딜 가든 제 자랑이에요. 하지만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은 아닌지 대학이며 취업이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독립하니 남은 게 없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남편과 접촉 없이 지낸 지가 좋게 10년은 된 것 같네요. 아이들 독립한 후로는 남편과 계속 각방을 써왔습니다. 남편 퇴근하고 오면 함께 식사하고 각자 흩어져 할 일만 합니다. 남편은 딱히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먼저 놀러 가자고 하는 타입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애들을 돌봐줄 일도 없고 해야 할 집안일도 많지 않은 요 몇 년간은 정말 무기력했어요. 심지어 갱년기까지 찾아왔는데 삶의 낙이 없더라고요. 이 나이쯤 되니 친구들 만나는 것도 크게 재미있지 않고 그렇게 우울감을 느끼고 있던 어느 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들어오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통장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파트 통장이 뭘 하는 일인지 관심도 없었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눈이 딱 꽂힌 듯이 그 안내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은 해보자 싶어 열심히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는 저까지 3명 정도 되었는데요. 적극적으로 봉사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서 그런지 저를 좋게 봐주신 모양이더군요. 심사 결과 제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통장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 생활은 달라졌어요. 매일 편한 옷만 찾아 입고 화장기 없이 다녔었는데 제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한 거죠. 중요한 주민회의나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할 일 있으면 차려입고 서툴지만 화장도 해봤습니다. 꾸미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할 수도 있지만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친분 있는 지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다른 통장분들은 물론이고 동장분과도 친해져서 자주 어울리곤 했어요. 그간 15년 살며 아파트에서 친한 주민도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두 지나가며 인사할 정도로 제가 밝아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희 아들, 딸들도 주말마다 가끔 놀러 오는데 절더러 엄마, 요즘 좀 예뻐진 것 같아. 오빠도 느꼈어. 맞아. 엄마 요즘 진짜 활기차졌어.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울하고 무기력한 저를 아들, 딸이 많이 위로해 주었거든요. 요즘은 제 눈치도 살피지 않고 아이처럼 때를 쓸 때도 있습니다. 아들은 집에 와서 엄마, 나 음식 좀 싸주면 안 돼? 하고 딸은 나도. 근데 나 내일 갈 때 감자튀김 좀 만들어주라 하면서요. 이전에는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졌던 일들이라 저희 아들, 딸이 이런 부탁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든지 의욕 넘치고 싱글벙글하니 저런 때도 맘 놓고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저도 엄마가 되어 무심한 면이 있었네요. 남편은 제가 변하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거실에서 TV보다 자는 게 다고, 그렇지 않은 날은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술 마시다 들어와서 그냥 뻗어 잡니다. 요즘은 회의 있어서 늦게까지 못 들어와서 저녁 차려놓고 나가면 상관없단 식이에요. 제가 남편에게 배달해 먹으라고 하면 남편은 오히려 더 좋아하는 눈치고요. 저 역시 남편이 제게 뭘 그런 걸 하냐 하며 타박하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통장이 된 후 지금까지 열심히 지역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통장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사회생활 하는 것 같아서 즐겁더라고요. 그러다 통장 되고 3개월 후에 저희 동장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희와 비슷한 또래일 줄 알았는데 새로운 동장님은 20대 후반 남자였습니다. 저희 아들보다 살짝 많은 나이라 그런지 난양 아기 같이만 봤는데요. 정말 활기차고 똑 부러지게 일 처리하는 모습이 어떨 땐 존경스럽더군요. 동장님은 좋은 대학도 나왔다고 하고 통장분들께서 임무와 칭찬하실 정도로 키도 훤칠하고 외모도 괜찮은 편입니다.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는지 덩치가 큰데 근육질이라 또 동네 아줌마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어요. 저는 동장님을 훌륭한 청년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통장 워크숍이 있었던 날 저는 동장님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통장들이 모두 모여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게 되었는데요. 낮에는 열심히 회의도 하고 놀다가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다들 앞으로 잘 해보자 하며 술을 진탕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도 홀짝홀짝 술을 들이켰는데 잘 취하질 않더군요. 평소에 집에서 혼자 소주 한두 병씩 마실 때가 많아 술이 새졌나 보다 했습니다. 결국에는 나머지 통장분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저와 젊은 동장님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이서 대충 뒷정리하느라 좀 힘들었어요. 1시간 정도 그렇게 고생하고 나니 먹었던 술도 다 깨고 좀 출출해졌는데요. 그래도 이 시간에 뭘 해먹거나 술을 더 마시기는 못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정리했던 젊은 동장님이 저더러 술 한 잔 더 하지 않으실래요? 안주도 조금 남았어요. 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잘 됐다 싶어 동장님이 혼자 쓰시는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 동장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대학을 나왔고 동장은 왜 하게 되었는지 성장 환경은 어땠는지 모두 술술 말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동장님이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동장님을 홀로 키워주셨는데 한창 성장기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으셨겠지요. 동장님은 그게 어렸을 때부터 한이 됐어요. 그래서 통장님에게 더 눈길이 갔나 봐요. 하시더라고요.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동장님에게 앞으로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말해요. 나도 꼭 우리 아들 같아서 마음이 쓰이네 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장님께서 비틀거리며 일어나시더니 앉아있는 저를 뒤에서 꽉 끌어안으시더군요. 참 많이 외로웠나 보다 싶어서 그냥 손을 토닥여 주고 있었습니다. 조금 당황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순간 동장님이 저에게 입맞춤을 하더군요.
남편과 10년 동안 각방을 써왔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는 했지만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거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제 방으로 돌아가 잠들었는데요. 아침에 다들 일어났을 때 유난히 기운이 없는 저를 보고 다른 통장님들께서 어제 술을 많이 마셨나 봐. 얼른 집 가서 쉬어. 힘들어 보이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잠도 얼마 못 잤고 동장님이 워낙 젊은 남자였기 때문에 다리, 허리, 등까지 뻐근하고 기운이 없기는 했습니다. 동장님은 크게 티를 안 내셨어요. 저를 좀 외면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 꼬박 12시간을 잤습니다. 마치 몸살에 걸린 것 같이 온몸 구석구석이 아파서 집에 돌아와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니 개운해지더군요. 일어나 보니 동장님에게 정말 많은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부터 문자까지요. 마지막 연락은 제게 할 얘기가 있어요. 1시까지 오후 카페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였는데요. 시계를 보니 벌써 12시가 다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허겁지겁 씻고 준비해서 카페로 동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라 결국은 커피 한 잔 사들고 차 타고 다른 지역 한적한 공원에 도착해서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동장님은 저에게 앞으로 여기에서 종종 뵐 수 있을까요? 그냥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동장님이 저에게 사과를 하거나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예상 외의 제안이라 순간적으로 멍해져서 생각 좀 해보겠다 하고 그대로 저희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며칠 동안 곰곰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로서도 나쁠 게 전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동장님을 만나는 날 있다. 그때 그곳에서 만나요. 라고 쪽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지금까지도 자주 만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도 갱년기에다 남편이랑은 거의 남같이 살고 있어서 이렇게 젊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확실히 동장님이 젊어서 그런지 제가 체력적으로 힘든 날도 있습니다. 동장님은 젊은 남자치고도 굉장한 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동장님의 적극적인 태도가 너무 좋으면서도 약간은 동장님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조금 더 대담해져서 생전해보지 않았던 것들도 많이 도전하고 있어요. 동장님은 그런 저에게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럴 때 저는 수줍은 소녀가 되어버려요. 이제 제 통장 임기가 반년 정도 남았는데요. 연임도 가능한데 딱 한 번만 해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장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통장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하나 걱정되는 건 저와 이렇게 지내는 동안 30대가 된 동장님이 아직까지 여자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걱정해서 뭘 하나 싶습니다만 젊은 남자이고 이제 가정을 이룰 때가 되었는데 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고민이 커지네요. 저만 생각하면 지금처럼 지내는 게 가장 좋은데 또 동장님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제 욕심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장님은 저를 마치 애인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큰일이 있지 않은 이상 제 의지로 먼저 동장님을 끊어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 혹시 제 욕심만 채우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확실한 건 지금 제 삶의 의미가 동장님이란 사실입니다. 동장님은 저의 몸과 마음에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사람이네요. 여자들 보통 나이 들면 애인 하나쯤 두고 산다던데 아무리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했던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장님 덕분에 밝고 활기찬 사람이 되었어요. 요즘은 체력을 좀 기르기 위해 운동까지 시작했는데요. 누군가 눈치채게 되면 제 인생도 그대로 곤두박질 칠지 모르지만 감히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디가 끝일지는 모르겠습니다.